안녕하세요. 회계 시작과 끝 김준영 회계법인의 윤인상입니다. 밖에는 지금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첫눈처럼 아주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캐나다에서 현재 첫 집을 장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자녀들에게 집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꿀팁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2023년부터 새롭게 생긴 최초 집 구매 시에 사용 가능한 예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소개되는 영상들 유튜브에는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저희 김준영 회계법인에서 일목요연하게 비교 및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예금 제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RRSP와 TFSA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후에 김준영 회계사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FHS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RSP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57년도에 최초로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은퇴 예금 제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서 돈을 잘 불려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RRSP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장점은 뭘까요? 예금을 한 당해의 수입에 대한 절세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3년도에 10,000불의 RRSP를 구매를 하셨고 수입이 50,000불이었다면 40,000불의 본인의 총 인컴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RRSP를 통해서 금융 투자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인출 시에는 인출하는 당해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그때 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금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절세는 당연히 현재 본인의 수입이 많을수록 큽니다. 그 말은 현재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사실 RRSP는 그렇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캐나다에서는 크게 나뉘어져 있는 세금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소득이 나누어진 세금 구간을 살짝 넘어가서 높은 세율이라면 이 RRSP를 통해서 구간을 떨어뜨리면 가장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좀 있는데요.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RSP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은퇴 후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정부의 연금을 통해서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은퇴 전에 소득이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의 소득 플러스 연금 플러스 인출한 RRSP까지 합쳐져서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네요. 이런 부분들에게는 사실은 RRSP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RRSP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인출을 했을 때는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RRSP에서 바로 이렇게 예금된 돈을 세금 없이 중간에 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Home Buyers Plan, HBP라고 하죠. 그리고 Lifelong Learning Plan, LLP라고 합니다. 이 HBP는 최초 주택 구매지에 한해서 개인당 35,000불까지 인출이 가능하고요. 15년 동안 매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LLP의 경우는 연당 10,000불까지 인출이 가능하고요. 최대 20,000불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RRSP 구입은 바로 듀데이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세금 보고 당해에 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즉 2023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RRSP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RRSP 구매 한도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CRA 혹은 저희에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도를 넘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TFSA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식 등 자유롭게 본인의 한도액 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이익은 세금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RRSP와 동일하죠. 하지만 다른 점이자 최대의 장점은 RRSP와 달리 중간에 돈을 찾으시더라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TFS에 예치된 금액은 RRSP와 달리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즉 TFS를 통해서 총 소득을 낮추는 절세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TFS의 이득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TFS에는 소득이 높지 않아서 RRSP를 구매를 하셔도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급할 때 비과세로 돈을 찾아야 할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개인의 투자 한도액은 CRA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페널티가 붙게 되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매년 1월 1일 날 TFSA 룸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TFSA 계좌에 같은 해에 넣으신 돈을 다시 같은 해에 찾으신다고 해서 룸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을 은행의 체킹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의 룸이 2023년 기준 10,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년 4월에 5,000불을 넣으시게 되면 룸은 5,000불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만약에 23년 8월 달에 5,000불을 찾으셨다고 룸이 다시 10,000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셔가지고 다시 룸이 회복이 되신 줄 알고 만약 23년도에 다시 10,000불을 넣으시면 기존의 5,000불과 합쳐져서 15,000불을 넣으신 결과가 되고 이렇게 오버된 금액에 대한 페널티는 한 달에 1%고요. 만약에 1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12%의 페널티 플러스 추가로 최근에 아주 높아진 이자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같은 해에 찾으신 돈이 아닌 넣으신 돈만을 룸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찾으신 돈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RRSP와 TFS의 장단점을 봤는데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바로 작년에 2023년에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혼합한 아주 멋진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First Home Saving Account FHS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김진영 회계법인의 대표 회계사님이신 김진영 회계사님과 자세하게 앞으로 핵심만을 찝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